안녕하세요.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어떤 앱이 깔려 있나요? 기본적으로 카톡, 유튜브, 쇼핑, 내비게이션 등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앱들이 깔려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앱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이 앱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휴대폰에 깔아야 하는 그런 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응급 상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119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전화를 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119 신고 앱을 사용하면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문자를 통해 나의 위치가 바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산에서 조난당한 경우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119 신고 앱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나의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119 신고 앱을 활용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119를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119 신고 앱이 보일 겁니다. 이걸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119 신고 앱에서 내 연락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역시 허용 눌러주시고요.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허용을 눌러주시는데 항상 허용은 앱을 쓰든 안 쓰든 늘 허용한다는 거고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은 말 그대로 앱을 실행했을 때에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것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허용을 하셔야 119 신고 앱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허용해 주세요. 그 다음 이용 약관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동의하기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119 신고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여기서 바로 앱을 실행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앱을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재 신고와 구조 구급 신고 이렇게 두 가지의 주황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화재 신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현재 위치 정보와 함께 119 메시지를 전송할 준비가 끝납니다. 전송 버튼만 누르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문자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이 내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니까 아주 빠르고 편리하죠. 이건 연습이니까 실제 전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구급 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 정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보낼 시간에 119에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실제 119 전화하시는 것보다 누르는 버튼 수는 더 적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9 신고 앱 누르고 아래 신고 버튼 누르고 메시지 전송 버튼 누르면 끝! 즉, 3번만 터치하면 바로 신고가 되죠. 심지어 나의 위치 정보까지 한 번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직접 119에 통화를 하는 경우 통화 앱 누르고 119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고 총 5번의 터치를 해야 119에 전화가 되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19 신고 앱을 통해 문자 신고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는데 1분도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꼭 필요한 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문자 접수하고 난 후 실제 119에서 나에게 다시 전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문자 접수 외에 추후 통화 연결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응급 상황 시 더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앱을 연습해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신고 문자를 보낸 경우 꼭 119에서 오는 전화 받으시고 잘못 신고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한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119 버튼을 누르면 119로 전화 연결도 됩니다. 물론 누르고 바로 전화가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눌러야 전화가 걸리니까 통화가 필요한 경우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추가로 하단에 소방 안전 익히기를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평소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응급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방 안전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 이 내용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응급 상황에 닥쳐서 활용하려면 사전에 이것저것 동의도 해야 하고 너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 이 앱은 꼭 미리 깔아두세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급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응급 상황 시 정말 유용한 앱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응급이라고 검색하시면 두 번째 항목에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고 보일 거예요. 이걸 설치해주세요. 이 앱에 접속하면 먼저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뜨는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수집 안내에 대한 팝업이 뜨는데 역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권한 요청 팝업도 뜨죠. 이거는 앱에서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는 뜻인데 저는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 응급의료 정보 찾기라고 뜨는데요. 일단 응급실부터 찾아가 볼까요? 그러면 아까 119 신고 앱에서처럼 위치 정보 등 허용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팝업 창들이 뜰 텐데 모두 다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허용을 하고 나면 현재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가 뜨는데요. 응급실은 빨간 아이콘으로 진료 중이라고 뜨는 곳들 보이시죠? 병의원은 초록색 아이콘으로 진료 중인 곳들이 뜹니다. 또 약국은 하늘색 아이콘으로 운영 중인 곳들이 뜨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뜹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응급실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면 응급실 이름이 뜨면서 그 이름을 누르면 자세한 위치 정보와 함께 전화와 길찾기까지 함께 뜹니다. 여기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도 한번 볼까요? 아래에 여기를 누르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누르면 현재 운영 중인 약국들이 뜨고요. 현재 운영 시간이 아닌 약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곳 눌러서 바로 주소 확인과 함께 전화 연결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길찾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도 됩니다.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할 때 또 주말에 약국에 들러야 하는데 문 연 곳들을 모를 때 이 앱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깔아두시고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응급 상황 시 꼭 필요한 앱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때 응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늘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